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 구간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의 종목의 개수를 더 늘려가면서 코스피는 현재 0.29% 상승한 271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강보합권 870선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간대별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상승의 종목의 개수는 좀 더 늘려갔지만 시총 상위 기업들 안에서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셀트리온 등이 반락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장 초반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장 초반에 보시는 것처럼 876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이내 좀 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안에서는 기업들의 자리 바뀜 현상이 흥미로운데요. 어제는 알테오젠이 시총 2위로 진입을 했다면 오늘은 클래시스가 HPSP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치고 시총 8위로 자리를 바꿨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현 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 홀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인다는 점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럼 시간대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의 수급 보시면 10시쯤에 개인과 외국인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CPI에 대한 경계감일까요? 장 초반에는 살짝 어지러운 모습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매수세로 좀 가닥을 잡았고 그리고 개인과 기관도 11시 이후부터는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급이 좀 잠시 줄어들면서 지수의 상승폭이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조기준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매일매일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의 오후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든든한 전략들 세워가 볼 텐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소폭이지만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에 더 늘려가서 지수도 좀 견인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든든하게 또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든든한지 리뷰부터 도와드릴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토니모리가 목표가에 도달을 하죠. 11,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약 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화장품의 매력이 좋은 건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토니모리 다시 한번 리뷰 주시죠. 토니모리가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또 13,470원을 돌파하면서 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의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추세가 꺾였을 수도 있었던 그런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도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씩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속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아무래도 이제 CPI 지수가 발표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들도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라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쉬어가고 있고 또 반면에 금리에 대한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처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가는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니모리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락은 11,000원, 12,00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가지고 기다리시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김흥태 매니저님과 일주일을 잘 보내셨다면 토니모리로 목표가 도달하는 오늘을 만나보셨을 것 같고요. 저희는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로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 함께 기억해 보시죠. 다음 종목으로 하림 체크해 볼게요. 5월 22일에 매수하고 최고가 기준으로 8%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개를 들을 때 그 폭염이 다가오면서 네. 우리 몸보신하기 위해서 네. 닭이라던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엄청 더워요. 네, 어제가 완전히 더웠죠. 네. 어제 덥고 7월 15일이 초복인가요? 그럴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닭에 대한 수요들도 증가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K푸드가 워낙에 수출 규모가 많다 보니까는 K식품들이 다들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서 아직까지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못 올라갔습니다. 물론 오늘 마니커 FNG라든지 마니커 이런 종목들, 냉동닭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림도 조만간에 또 한번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K푸드에서 해외 매출의 비중이 나와있던 종목들이 많이들 올라왔기 때문에 하림이 시장에서 부각을 안 받았던 것뿐이지 사실 닭고기 하면은 하림에 있는 생닭이 가장 많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그 해외 매출 비중에 있는 판매 K푸드라기보다는 일단은 7월 달에 있은 짤막한 이벤트, 그러니까는 초복, 삼계탕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을 봤을 때 짤막하게 또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지금 자리 어차피 바닥권에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3,700원까지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때까지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하림 조금 더 단기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다라는 판단 속에 홀딩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 열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는 또 오류를 어떻게 든든하게 해주는지 보시죠. 화장품주 실리콘토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누적 최고가 기준으로 289%, 이제 300%의 수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오늘 군계 일학이다라면서 실리콘2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많은 화장품주가 오르지만 대장은 대장입니다. 이제 뭐 300%를 이제 이게 뭐 5만 원을 찍으면 딱 300% 거의 네.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제 종목이 이제 300% 찍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화장품주들이 밀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실리콘2가 대장으로 해서 양봉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마감했고 5일 이평선을 끌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5만 원 찍고 이제 시총 3조를 달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기관들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외국인들이 지금 6.7%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이게 뭐 8%에서 10% 사이까지는 추가 매수 가능해 보인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시총이 3조 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ETF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관 매수가 계속 동반되기 때문에 한번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은 어렵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만 원 이상에서 6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5만 원이 넘어가면 300%를 달성한다라고 주셨는데요. 실리콘2 현 구간에서 4만 9천 원 선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도 한번 가볼게요. 5월 14일 매수하고 88%의 수익인데요. 눈에 띄는 건 기관이 10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신규 진입은 좀 어렵겠죠? 보유자의 영역입니까? 네, 여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마찬가지로 PNT도 지금 현재 뭐 거의 8, 90% 올랐기 때문에 10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이제 9만 원을 찍으면 딱 1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CIS를 말씀드렸고 이제 CIS가 같은 이제 전국 공정 관련해서도 실적 1분기에 굉장히 좋았고 대주주가 SFA로 인수되면서 실적과 플러스 이제 기술력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PNT는 지금 현재 이제 장비단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첫 회사이기도 하고 2차 전지를 끌고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1분기 실적도 좋았고 뭐 1,700억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총 1조 8천억에서 2조까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8만 원 돌파하고 9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9만 원까지 저희는 노려봅니다. PNT. 다음으로는 펌텍코리아를 편입을 했었죠. 화장품주 안에서도 용기를 제작하고 있어서 화장품의 성장과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4만 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급등 양상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신고가, 목표가 도달, 매력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과점 형태로 이제 두 회사 연우랑 이제 펌텍코리아가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고 지금 K뷰티 관련해서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로 올라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차트상 많이 올라왔지만 요 회사가 지금 현재 실적도 그렇고 이제 시총 5천억대에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4만 원대에서 추가로 5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 높여 잡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고점 4만 원 돌파하면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하고 왜냐하면 연우라는 회사는 이제 한국콜말이 인수되면서 이제 이 현재 용기 관련해서 펌텍코리아 하나기 때문에 뭐 혼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거래량 기관 매수 동반된다면 추가 상승 나올 것 같고요. 5만 원까지도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L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이 안에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이 지금 SL의 상승 탄력인데요. 2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속 전략 주시죠. SL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1조가 넘어가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부품주들이 안 갔는데 오늘 현대 기아차가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들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올해 뭐 5조 매출에 4천억 넘어가고 이제 거의 4,600억 정도
정도 달성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4만 원 넘어서 이제 이것도 같이 5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이 한 16% 정도 기관들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가 독보적으로 이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기는 헤드램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대장이 결국 2조를 넘어서는지 지금 현재 2조가 턱 밑에 와 있는데 이제 돌파한다면 2조를 넘어설 건지도 관건이기도 하고 오늘 거래량 기관 매수 100만 주 넘어섰는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에게 또 적용될 전략과 작전, 종목은 무엇일지 이게 궁금하시죠?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후장 작전 타임 전략의 내용부터 공개할게요. 두 분의 내용이 조금은 갈렸는데요. 일단 화장품을 주목하자라는 김흥태 매니저님, 그리고 오늘 뜨거운 애플 관련주 자동차 부품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의견입니다. 편입되는 종목도 좀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흥태 매니저님 의견부터 볼게요. 뭐 펌텍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뭐 대장주, 아모레퍼시픽까지 화장품주가 많이 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라는 이제 가능성 때문에 네. 금리가 동결되거나 또는 인상될 가능성은 없지만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금리가 높은 금리로 지속될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 해외 매출에 대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반면에 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도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락은 이제 오늘 발표될 수 있는 CPI도 어느 정도 이제 지난달하고도 부합할 거라고 예상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만약에 3.4%보다도 좀 더 상승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는 당연히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고 올해야 뭐 금리 인하 하더라도 11월에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에 대한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해서 오전장엔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아마 오후장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물량을 좀 출하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걸로 좀 어떨까 싶고요. 특히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대장주 위주에 대한 실링콘투라든지 아모네퍼시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놓쳤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좀 담으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수익을 좀 더 높여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안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이 섹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잠시 후 기대해 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자동차 부품주 저희가 SL 리뷰도 도와드렸는데 이미 보유한 이 종목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지금은 이제 내일 이제 뭐 우리 네마니아의 날도 있는데 네. 또 FOMC도 있고 뭐 CPI 지수도 있고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어제 이제 말도 안 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너무 많이 빠졌고 이 하락이 제가 보기에는 내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고무줄을 당겼다가 넣은 상황처럼 LG이노텍이 튀어가고 BH도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의외로 그 낙성 매물을 쏟아내면서 이제 빠졌다가 지금 현재 올라가기 때문에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LG이노텍하고 이제 BH랑 더불어서 제가 이제 자화전자를 말씀드렸는데 폴디드줌 관련해서 애플과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휴대폰에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시세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밀렸다가 올라가면서 이 세 종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주 이제 현대기아차가 안 움직이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SL이 지금 현재 고점에서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L뿐만 아니라 에코플라스틱, 그다음에 이제 성우하이텍, 뭐 이렇게 서현이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적이 좋았던 자동차 부품주인데 안 갔던 주식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대원강업을 말씀드렸는데 대원강업은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게 스프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더 고가의 스프링을 넣어야 되고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포스코 인터랑 이제 양분대는 구동 모터를 5대5로 수주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에도 구동 모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형 강업을 한번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전 타임 내용 먼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런 작전을 토대로 종목을 각각 2종목씩 4개를 지금 자리에서 편입하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첫 번째 공략주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모레퍼시픽 대형주 화장품을 김응태 매니저님이 편입하겠고요. 나노팀은 2차 전지로 불리지만 앞서 자동차 부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품주로서의 매력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부터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화장품 안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은 대형 중에 대형 아니겠습니까? 네, 형님 맞습니다. 역할 톡톡히 해낼 수 있을까요? 네. 몬드 살려면은 대장주를 사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오후장 탑픽으로서는 아모레퍼시픽을 가져왔고요. 워낙에도 대형주이고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만큼에 대한 낙폭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도 투자할 수 있는 저렴의 또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동사람은 다들 아시겠지만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아니면은 또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종이기도 하죠. 이번 여름철이 워낙에 굉장히 또 덥기 때문에 그 무더위 속에서 방수 관련된 이제 선블록이라든지 속눈썹 틴트 이런 게 인기가 많이 있고 품절 대란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또 여름철이 되면은 또 동남아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용되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제 방수 품목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품목 자체가 워낙에도 인기 있다라고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여름의 필수템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도 꾸준하게 증가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해외 매출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가 매출 대비해서 영업 성장률이 굉장하게 또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매출액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워낙에 또 강한 흐름으로서 잘 버티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19만 원을 안착을 했는데요. 저는 현재가의 매수를 편입하면은 저는 1차 목표가는 21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 원이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도 10에서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21만 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22만 원도 훌쩍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손절가 라인은 17만 원까지 여유를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매수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화장품주 접근에서 계속적인 강조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21만 원, 손절 라인은 17만 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노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폭주 차단 패드라는 게 눈에 띄던데 이게 어떤 기술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불이 나면은 이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전기차가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걸 차단하는 거 더불어서 방염도 있고 이제 방열 그 소재에 이제 열을 이제 이제 전기차가 이제 전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열이 나는데 이걸 식혀주는 그러니까 열을 덜 나게끔 하는 방열 패드를 만들고 있고 방염 패드를 하고 있고 열폭주 차단 패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현대차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85%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고 마켓쉐어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관심 갖는 게 미국의 아스판 에어로졸이 이제 경쟁 회사인데 이게 5월 한 달간 이제 수주 소식으로 해서 8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아스펜 에어로졸 미국 회사인데 그렇게 8% 올랐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나노샘은 이제 나노팀은 1년 동안 이제 작년에 이제 3월달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3월까지 하락을 했고 올해 초부터 지금 현재 횡보 구간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조정 구간도 거쳤고 이 방열 패드 관련해서도 지금 핫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기차 방열 부품의 무게가 10kg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경쟁사 대비 30% 정도 가볍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전기차는 무게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볍게 부품을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그와 관련돼서 2mm 두께에서 열 차단 패드로 해서 15분간 방염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1000도에서 견디는 열폭주 차단 패드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울산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이제 2024년 매출이 500억에 이제 57억 나오는데 내년부터 이제 점프업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해서 57만 주부터 오버행 3월부터 이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의 가장 문제점 오버행 이슈도 끝났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안 올라간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성장성이 돋보이는 이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를 현대차에다 납품을 하고 있고 10%를 덴소 일본 회사죠. 거기다 납품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BMW 더불어서 해외 업체에다가 납품을 올해 이제 타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지금 매수하시면서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노팀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2,500원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공략주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공략주의 특징은요. 두 종목이 섹터가 같은 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이 아모레퍼시픽에 이어서 화장품주 삐아를 편입할 예정이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신흥 SEC, 자동차 부품주 다시 한번 편입하겠습니다. 삐아부터 가볼 텐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기관 따라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보호해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오버 이슈가 해소되다 보니까 오늘 기관들이 순매수세로 전환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삐아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아요. 목표가 22,000원을 조금 달성하지 못해서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손절가 설치는 했지만 저는 지금에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가져왔고요. 앞서 아모레퍼시픽이 좀 우량주, 대양주를 좀 소개를 했지만 이번에는 삐아는 좀 가벼운 중소형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스캐핑으로서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삐아르 같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에디피, 선케어 3종이 올리브영에 이제 입점한다는 소식 이제 온라인 몸에서 입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 중국 한한령에 대한 완화 소식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고 해외 매출에 대해서 증가되는 모습과 물론 지금에서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지만 만약에 또 중국에 대한 중국향 매출이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호재가 또 호재를 겹하는 경이라 보다 보니까는요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이 되는 아모레퍼시픽가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현재가 매수하면은 1차 목표가는 이번에는 좀 박스권 상단 부분인 2만 원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2만 원이 돌파되면은 지난번에 매수가 그 목표가였던 2만 2천 원까지 2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손절가 라인은 15,000원 바닥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에도 다 종목마다 특성과 지금 좀 가격의 자리가 다 다른데요. 아모레퍼시픽과 삐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향에 맞는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오늘 화장품주 안에서 두 종목을 편입해 봤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 자동차 부품주 신흥 SEC를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6월 들어서 단 1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만 하고 있어요. 자리에 대한 부담 없이 들어가도 되겠죠?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PNT를 추천드렸을 때 2차 전지 중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올랐고 신흥 SEC도 이제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아까 나노팀이나 제가 그전에 KNS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열폭주, 배터리 폭발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련 종목으로서 세 종목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노팀, KNS, 신흥 SEC. 신흥 SEC 1분기 실적이 1,400억 매출에 지금 현재 1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분기당 100억이 나온다면 올해 400억이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2023년에서도 5,400억 매출에다가 437억, 그러니까 400억 이상 흑자가 나왔다는 거죠. 2차 전지가 지금 양극재, 흥극재 전부 다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부품산에서 아까 PNT도 그렇지만은 신흥 SE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도 6,300억 매출에 476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각형의 캡 어셈블리, 그다음에 이제 CID, 소형 부품의 CID를 하고 있는데 캡 어셈블리나 CID가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갑자기 과열되거나 폭발할 위험에서 막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관련해서 아까 CID는 전류 차단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흐르면 그걸 차단하는 게 CID인데 그게 이제 KNS랑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비안이라든지 스텔란티스 물량이 이제 4, 5분기부터 공급을 예정돼 있고 지금 현재 헝가리 라인도 가동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원통형 캔 NCID도 2천만 개 증설효과도 이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46파이 원통형 캔 관련해서 원형 캔 관련해서 이제 품목을 보시면 이제 신흥 SE나 KNS가 지금 현재 수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46파이 관련해서 진입 준비하고 있고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에 이제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두 회사 신흥 SE, KNS 이 주주의 회사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대주주가 53% 들고 있고 외국인이 7%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주를 외국인 7% 들고 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증가 액면 분할 이후로 이제 빠졌다가 바닥권 9,000원대 밑으로 갔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10,000원대 이하에서는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13,000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흥 SEC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 라인은 8,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략주 4개를 연이어 만나봤는데요. 아쉬운 분들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공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 모두 무료 방송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이 4시 40분인데요. 주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무료 방송은 4시 40분이고요. 앞으로 오늘 나타날 수 있는 CPI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또 바뀔 수 있는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일 시장은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4시 40분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빅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4시 40분 꼭 함께해 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제요, 어떤 걸까요? 뭐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100%가 넘어가는 BNT, 뭐 실리콘2, 그다음에 SR, 펌텍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핵심적인 종목, 실적이 좋은데 빠졌던 종목 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다 우리가 면밀히 살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님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매니저님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매매 기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매매하는 데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방송 소식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분과 여기 인사 나누면서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꼭 성공투자로 마무리하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